자료 1페이지입니다. 특별법 국회 입법 절차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날 구자건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서 법특별법이 발의가 되었고, 지난 2월 5일 날 행안위 전체에 상정이 되고, 국회 행안위 주관으로 2월 9일 날 국청회를 거쳐 제쳤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11일, 12일 3일간에 걸쳐 행안위 법안 소위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대구 경북은 우리 도나 지방의회, 또 특히 우리 이다리 의원님께서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잘 진행이 되었고, 특히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가 2월 12일 날 22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12시 거의 다 돼서 끝났을 정도로 치열하게 논의가 되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어떤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심사가 오늘 14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 무난하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우리 특별법이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통과가 되면 3월 초에 정식적으로 정부에 이송이 되고 공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통합특별법안 행안위 주요 심사 결과 관련입니다. 심사의 어떤 기본 방향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을 비롯한 대전, 충남, 광주, 전남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특히 특별법상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과 자치권 강화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의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인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시군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하는 내용 등이 법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당초 335개의 조문으로 발의됐던 내용들이 심사 과정에서 세계 번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담으면서 56개의 조문이 늘어난 391개의 조문으로 지금 현재 행안위를 통과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 경북 특별법이 기본적인 체계와 어느 정도 내용이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에 빠져있던 핵심 내용들이 한 28개 이상들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과 관련되는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과 공공기관 우선 배정, 그리고 농지 산지 전용 허가,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공공항 이전 주변 등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제도적 내용과 수준 면에서 한 지역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 수정 반영 부분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특별시로 명칭을 했습니다만은 통합특별시로 세개 권역이 동시에 법안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구 경북 특별법은 그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법 체계를 전체적인 구성을 좀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법은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 2편은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8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에는 통합특별시의 설치,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 주관하는 지위, 그 다음에 청사는 경상북도가 대구시 청사를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고, 2장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지원위원회의 설치 내용이 있고, 3장은 지방의회, 4장은 지방자치행정, 5장은 자치재정, 6장은 자치교육, 7장은 자치경찰, 8장은 자치감사. 그러니까 내용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편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으로 1장은 도시개발, 2장은 산업활성화, 3장은 농림수산, 4장은 인재 육성 및 복지, 5장은 문화관광 균형 발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편은 고치, 5편은 벌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 부분들은 나중에 차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통합특별시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현재는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법에는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의정비 활동 부분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특례 부분도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특히 우리 지방시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부분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고, 우리 산업 활성화 관련되는 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폐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의회의 권한들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 추가 반영된 부분들은 의회의 지위와 권한, 의장의 직무, 그리고 34조에 보면은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고, 특히 우리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서 국가직 2명, 그다음 지방직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직에 대해서는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 권한 등을 확대하는 방법의 내용으로 법안에 관해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재정 분야입니다. 이 내용들은 1편과 2편 4장과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특별지방 행정기관에 대한 이관 내용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 후에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율 조정에 대한 특례를 담았습니다. 추가 반영된 부분들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권한들을 확대를 했습니다. 광역행정수요 등 특히 우리 초광역 도시계획이라든가 광역교통체계 등 광역사무 이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사무 배분 기준에 따른 시군구로 이양을 해서 시군구의 권한 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 운영 특례도 교육 분야입니다. 2편 6장에 기술을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설립 운영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면서 이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을 했고,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변경했고,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부분들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합특별시 교육감의 권한으로,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은 조례로 권한을 위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초중등 학교에 대한 특례 마찬가지도 학사 행정 권한에 대한 내용도 기존에는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갖고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해서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또 확보한 사항입니다. 영재학교 지정 설립과 관련해서도 특별시장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우리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던 내용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그 안에 다양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에 한해서는 특별시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추가로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3세 미만 아동의 입학을 허용하여 교육의 공부익을 없애고 교육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인력 양성, 유입,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서 국가와 특별시 책무를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3편 2장 산업 활성화 분야로 150조부터 258조까지 10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여기서부터 가장 저희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 지원 근거들을 마련했고, 특히 특별시가 지정하는 창업, 직접 시범 지구 내에 기업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와 특별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공항의 종전부지나 신도시, 항만, 그리고 이 세계와 연결되는 산업단지를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광주, 전남이나 대전, 충남에 없는 우리 대구, 경북만의 전략적 특례로서 첨단 산업과 신성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핵심 특례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제자유 구역이나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회발전 특구, 연구개발 특구 등을 지정하고 전략 거점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에너지와 관련되는 법안들이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에 대한 특례와 재생에너지 대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를 마련함과 더불어 특히 우리 국가기관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후산업단지와 더불어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특례를 담음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그 다음에 국가 이전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특례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 거점 육성 및 국가산업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특례도 담았습니다. 이는 우리 특별시장이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국가산업 우선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22조에 있는 그 시군구 특성화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여건이나 산업기반을 고려해서 한 개 이상의 특성화 산업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여 시군구의 산업 활성화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오한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세계문화예술 수도를 조성하고 세계문화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과 더불어 신라, 가야, 유교, 역사문화 등 3개 번역의 문화를 규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의 특별법에는 타번역이 없는 문화관광 분야를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3대 문화권 지원 규정과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세계 한류 역사 문화 중심 도시 규정에 오한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도 명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 지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리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 보존하고 관광 자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들이 대거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 취소 그리고 문화재생과 관련되는 특별회계 시설과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시설인 국제회의실,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구축에 대한 특별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들 규정은 우리 특별시가 자율성을 갖고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더불어 관광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문화관광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6번입니다. 도시개발교통인데 3편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특별시의 공간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 해양, 도서를 포함하는 통합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특례와 더불어 군사시설 이전 사업 특례도 포함을 하여 공공항 이전 주변에 대한 균형 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인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사업과 초광역 교통 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국가의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통여건 개선과 더불어 공동 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권, 산업권 등이 재편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반영된 부분들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에 대한 특례를 우리 지역 공공건축센터의 승인과 자율성을 확보를 했고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특례를 통해서 기존에는 대통령령이나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들을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에 대한 특례도 한 3가지 이상이 반영이 되었고, 특히 지방에서 관리하는 항만과 관련해서도 지방 항만 관리뿐 아니라 국가의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국가가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공동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있는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대 조건이라든가 별도의 기준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림과 산림, 수산 관련입니다. 3편 3절 259조부터 296조 38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경북 지역의 어떤 그 납부된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특히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마련했고,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산림관리법 적용 특례, 수자원 개발에 대한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우리 푸드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 기반의 식품과 푸드테크 산업으로 연결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농촌 활력 촉진 특구나 산지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산림, 산촌 지역을 관광이나 휴양, 소득 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와 더불어 귀농, 귀촌, 활성에 대한 특례, 그리고 국가의왕 지정 요청,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농촌 농업에 대한 발전 기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득 기반 확충과 정지요금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균형 발전 확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균형 발전이 국가의 균형 발전뿐 아니라 통합 지역 내의 균형 발전,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대구 경북 통합의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들이 반영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균형 발전 기금 설치 운영을 통해서 우리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지역 격차, 그다음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있었고,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특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이 요청할 경우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나 국가 도로망 통합 계획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우리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특례,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특례를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특례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례들을 통해서 통합 이후에 우리 경북 북부권이나 동부, 서부권을 포함한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에 대한 특례의 이 부분들은 북부 지역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 도청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고,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 특행기관 이전, 특히 신도시 개발과 정지요금 개선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도시로서 더 발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4조에 보면 통합특별시 내에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특례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의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시책 수립을 특별시장이 반드시 하도록 하는 책무를 담았고, 이와 더불어 국가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경북 특별법안 만들면서 재정이나 예타, 그 다음에 전국 공통적 기준분들은 사실은 좀 제외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긴 하는데, 국가는 지금 현재 2개의 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인 통합지방정부 재정 TF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발표한 5조, 20조 지원하는 부분들은 통합지방정부 재정 TF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의 어떤 그런 국세 이양이라든가 지금 이제 비율 75대 25 이거를 70대 30, 65대 35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국무조정실에서 범정부 재정 TF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재정 파트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내용들은 아직 담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신재 개편 추진단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대 개편해서 법 통과와 더불어 저희들이 앞으로 7월 1일 날 출범을 목표로 내용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지방의회에 소통하면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반영 안 된 법들은 구체적으로 좀 부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7월 1일 개청이 되면서 현재까지 한 26번 정도 법령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들은 법을 개정을 통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